때는 2011년. 세계적인 여성 동굴 다이버 애그네스 밀라우카는 새로운 미지의 공간을 찾아 물속으로 들어갔다. 대학교에서 해양고고학을 전공한 다이빙 전문가였던 그녀는 능숙하게 목적지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녀는 꿈에 그리던 새로운 통로를 발견했는데 그 통로는 너무도 좁은 통로였고 유혹을 참지 못하고 잠깐 들어가 보기로 한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통로가 자신의 무덤이 될 줄을. 애그네스 밀로우카는 플린더스 대학교에서부터 해양고고학을 공부하며 다이빙을 시작했고 미국 플로리다에서 난파선 발굴과 유적 수중 발굴 등에 참여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다이빙 횟수는 1000회가 훌쩍 넘었고 코클비디 원정에서는 최장 라인을 연장하며 여섬 호주 최장 동굴 다이빙 기록도 세웠습니다. 심지어 2011년에 개봉한 영화 센텀에서 배우들의 스턴트 다이버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다이빙의 위험은 알지만 새로운 물길을 찾는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다이빙을 사랑했고 그의 동료들도 그녀의 말보다는 행동이라며 추진력과 행동력이 좋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탐험에서의 목표는 새로운 통로 탐사를 통해 지도를 갱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에 탐사할 동굴은 남호주 마운트 갬비어 인근에 위치한 탱크 동굴. 이 동굴이 탱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입구 바로 위에 물탱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굴은 약 3800만 년 전부터 빗물과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이고 붕괴가 겹쳐지면서 만들어진 석회암 동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수중 통로만 해도 8km 이상, 지금도 탐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최대 수심은 30m 내외지만 진짜 공포는 바로 이 복잡한 구조와 좁은 통로 그리고 오랜 시간 쌓여 누적된 흙먼지에 시야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메인 통로에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깔려있지만 지도에 보이는 이 수많은 샛길들에는 따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치해가면 탐사해야 합니다. 탱크 동굴은 단순한 스쿠버 다이빙 장소가 아니라 수중 척추동물 화석들이 다수 발견되어 지질학과 보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한 동굴로서 남호주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탱크 동굴은 호주의 동굴 다이빙 등급제도 CDA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까다로운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동굴입니다. 이 동굴의 진짜 어려움은 복잡한 통로뿐만 아니라 바닥에 낮게 깔려있는 흙먼지들입니다. 발끝이 바닥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고운 흙먼지가 눈앞에서 하얀 구름처럼 퍼져버립니다. 길은 많은데 보이는 건 점점 줄어드는 셈이죠. 애그네스와 그녀의 팀은 탱크 동굴을 탐사하기 위해 CDA의 자격을 갖추고 현장 담당자와 코스 및 계획을 세웠고 마침내 2011년 2월 27일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주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물이 맑고 흐름이 약하다는 도움바 있었기에 다이빙하기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동굴 근처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고 지도를 통해 각자가 이동할 지점을 의논하며 그 중에서 애그네스는 가장 얇은 통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레귤레이터, 산소통, 라이트 등 장비를 준비해서 덮개를 열고 내려갈 준비를 마칩니다. 물 위로 비친 햇빛이 살짝 떨리고 귀에는 일정한 숨소리만 들립니다. 그녀의 손발은 사다리 아래로 천천히 전진합니다. 오늘 탐사에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지도에서 빈칸을 조금 줄이는 것. 사다리 아래에 작은 물웅덩이가 있고 그 아래에 낮고 긴 물길이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통로가 기본적으로 좁은 편이기에 머리와 어깨를 붙여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바닥엔 밀가루 같은 흙먼지들이 두껍게 깔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했어야 했죠. 통로 하나하나마다 샛길이 여러 개로 갈라지고 메인 가이드라인이 길을 잡아주지만 샛길은 가이드라인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애그네스는 본인의 목적지인 아주 좁은 통로에 도착했고 그 통로를 탐사하다가 훨씬 더 좁은 샛길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애그네스의 계획은 이 좁은 통로에서 이런 샛길처럼 다른 추가 통로의 위치만 확인한 뒤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에 맞게 산소통의 산소의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되돌리려던 애그네스는 비상용 산소를 써서라도 그 좁은 샛길을 잠깐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산소의 3분의 1은 탐사용, 3분의 1은 복귀용,
3분의 1은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3분할 법칙에 의해 비상용으로 항상 공기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애그네스는 잠깐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등에 맨 산소통을 앞으로 잡고 샛길에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좁디 좁은 통로를 지나니 작은 공동이 나왔고 그녀는 라이트로 살펴본 결과 막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도에 표시를 하기로 생각해두고 다시 왔던 좁은 샛길로 돌아가려는 순간 그때 발끝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흙먼지가 구름처럼 떠올랐고 시야는 곧 0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벽과 바닥을 더듬었습니다만 오히려 흙먼지가 더 일어나 시야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침착해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했지만 샛길 입구가 너무나도 작았기에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발을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손바닥으로 벽을 쓸어보며 들어온 틈을 찾으려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고 결국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은 애그네스의 비상용 산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물결과 흙먼지가 잔잔해졌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무사히 탐사를 마쳤고 애그네스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몇십 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심각함을 직감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좁은 샛길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알렸고 즉시 구조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탱크 동물의 구조가 워낙 복잡해 구조팀이 내부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구조팀은 메인 가이드라인을 따라 그녀가 탐색했던 곳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아직까지 흙먼지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기에 한 번 더 건들면 다시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색팀 선두가 멈추고 라이트로 서서히 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움직임이 없는 사람 형태의 실루엣이었습니다. 호기심은 탐험의 불씨지만 안전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탐험가들은 종종 혹시라는 가능성을 기대하며 모험에 나서지만 탱크 동굴 같은 곳에서는 그 혹시가 반드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한계를 정하고 산소 잔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수중 동굴에서 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라이트가 비추는 앞길이 아무리 멋져도 돌아올 수 있는 기준점을 놓치면 그건 길이 아닙니다. 진짜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연결된 줄 하나, 신호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통로에서 흙먼지는 인간의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빛도 방향 감각도 사라진 상황에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각이 아닌 절차와 습관에 의지해야 합니다. 진짜 용기는 더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도 발휘됩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힘, 다시 돌아가자는 결심, 불확실함으로 다음으로 미루는 선택. 그 선택들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탐험은 분명 보상을 줍니다. 새로운 지형을 발견하고 지질과 생물학적으로 소중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쌓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살아 돌아왔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사고나 영상에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